네, 박구영 교수님, 전남대 철학과 박구영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마이TV를 실시간으로 아마 시청하셨겠죠? 예, 보고 있었습니다. 네, 광주의 정치 1번지, 광주 서구갑에서 현역 송갑석 의원이 탈락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일단 여러 가지 분위기 때문에 네, 예상되는 바는 있었지만 네, 그 예상을 했다고 해도 과히 충격적이라고 말씀드릴 거 있을 것 같아요. 충격적이다. 네. 어떤 면에서 특별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충격이 정치적인 어떤 그 결정 순간에 광주에서 네, 전국을 향해서 충격적인 팔을 던지긴 했는데 네, 네, 네. 이번처럼은 음, 이번은 전혀 예상했지 못했다고 보거든요. 아, 누구도 그래요. 예상하지 못한 네, 누구도 음, 어떤 방식으로도 예측하지 못한 결과라고 봅니다. 아. 특히 이제 서구갑 그러면 광주의 정치 1번지라고들 하는데 언론이 네, 그런 그렇죠. 상징성이 있는 게 맞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요즘에는 네네네. 정치 1번지란 말 자체가 네, 기자들의 표현이지 네. 일반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없는 표현이죠. 아, 그래요. 네. 예, 그건 기자들이 그런 음, 프레임에 익숙하다 보니까 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송갑석 현역 의원은 이제 재선이지 않습니까? 에, 정확히 말하면 1.5선이죠. 왜냐하면 아, 중간에 그렇죠. 네, 네네네. 자, 보궐선거로 됐기 때문에. 신인에 해당될 수 있는 조인철 광주광역시 부시장에게 쳤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대목은?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정치적인 어떤 이런 그 규칙으로 보면 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네, 현역이 비록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 감점, 10% 가산점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실제로는 58%, 음, 많게는 최대 58%거든요. 적게는 네네네. 3인이기 때문에 네, 55% 또는 50% 이상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거에서 네, 현역이 네. 특별한 일 없이 50%를 못 받는 경우는 거의 보기 어려워요. 아, 그래요. 그 네. 사람이 음, 특별한 잘못을 네, 수행하지 않는 이상. 네, 그런데 네, 이번에 광주에서 탈락한 네, 저는 현역 국회의원이 네, 특별하게 잘못했다고 보는 그런 건 없거든요, 사실은. 네, 네, 네. 자, 그러면 그런데, 예, 무슨 염원을 담은 거라고 봐야 되나요? 예, 어떤 염원을 담은 거라고 보는 걸까요? 그건 간단하다고 봐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 보통은 네, 현역이 더군다나 초선일 경우에 네, 초선이거나 또는 네, 재선일 경우에 네, 네,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으면 네. 한 번 더 기대하는 게 지금까지의 정치적 룰이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런데 지금 광주 전남 네, 또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네, 입장에서는 네,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의 의지가 음, 너무 절실하고 강렬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강렬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부적절하고 네, 너무나 절실하다, 음, 절박하다. 네, 이걸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렇다면 광주 시민들이 현역을 이렇게 대거 교체한다는 것은 네. 현역들이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보기에 광주 시민들이 광주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네, 인격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잘 안 해요. 네, 예전 같으면 어떤 그 인격적으로 비판적인 말을 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네, 경우는 네, 거의 못 봤어요. 네,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네, 인격적으로 음, 비판적이거나 네, 또는 그분들의 그동안 의정 활동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네, 우리의 절실한 마음을 네, 대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 거죠. 절실함을 뭔가가. 대변하기에는 부족하다. 예. 우리는 절실한데 음, 저분들은 절실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은 네, 그러면 네, 사실은 새로 들어올 현역들이 음, 절실하냐 그건 모르죠. 네, 그건 알 수 없는데 네, 적어도 나의 절실함을 네, 나의 이 절박함을 유권자들이 보기에 네, 또는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보기에 네, 그 절박함을 네. 되게 조금 너무 평상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같다. 음. 그 괴리가 네. 생각보다는 굉장히 넓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어제 그 박선원 후보, 부평을 해서 승리한 박선원 후보는 어제의 경선 결과를 보고 그렇게 네, 표현하더라고요. 현역이 탈락되는 걸 보고. 네, 아니, 전쟁터에 나가서 윤석열과 제대로 싸워야지. 왜 그렇죠. 집안에 앉아서 이재명에게 시비를 걸고 있냐. 예, 너무 한가하다. 이런 거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박구영 교수님 표현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네, 그러긴 한데요. 네. 약간 저는 네. 이제 사실은 네. 우리가 보통 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네. 속한 지역구의 현역 의원하고 네. 새로운 의원이 와요. 그러면 네. 누가 더 잘 싸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보통의 유권자들이. 네. 그런데 현재의 보수 우파 정부라든가 네. 또는 언론들이 네. 우파 언론들이 야당을 공격하기 좋은 무기로 프레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 프레임이 뭐냐면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 공천 과정을 네. 비명 대 친명의 싸움으로 네. 전쟁으로 몰아갔어요. 네. 그러면서 거의 모든 지역구에 누가 친명이고 누가 비명이고 누가 반명인지를 네. 거의 매일 보도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보기에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보기에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선명하게 모르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보수 우파의 선거 프레임이 사실은 현역 의원들에게 치명적이었다.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이렇게까지 치명적일 수가 없거든요. 네. 어떤 그전에 많은 통계들 봐도 이 정도로 절박하게 현역들이 교체되는 경우가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번에 그 서대문 갑인가요? 유상호 의원 그 청년당원 거기도 보면 당원들이 어마어마하게 결집하잖아요. 네. 31만 명이 참여했다고 어마어마한 거죠. 아까 김동화 충격적인 후보가 거죠. 얘기했어요. 예, 권리당원 25%가 참여했다는 것은요. 네.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네. 상상해 볼 수 없는 지금까지 네. 인류 역사에서 어떤 정당도 네. 이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를 뽑는데 네. 권리당원 25%가 참여한다? 네.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러지고 있냐 이거죠. 이건 두 가지인데 기술적인 것도 가능하겠지만 네. 다른 하나는 말하자면 야당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힘으로 그걸 정확하게 설명해낼 수가 없거든요. 누가 좋은 후보고 누가 나쁜 후보고. 그런데 누가 해주냐? 상대편이 해주고 있다는 거죠. 네. 보수 우파와 그 보수 언론들이 네.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프레임이 네.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분들한테 네. 너무나 우호적으로 네. 당원들을 모아 세우는데 역할을 그래요. 했다. 이제 그런 보고 면도 있습니다. 있겠으나 이제 예. 사실은 보수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했으나 예. 제가 볼 때는 보수 언론, 그러니까 꼭 뭐 보수 진보 떠나서 언론 네. 전체보다도 더 뛰어나고 더 현명한 당원과 국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권리당원이 무려 120만 명이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그렇죠. 지금 뭐 인터넷을 통해서 이 예. 후보들이 그동안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앞으로 무엇을 지향하는가, 특히 네. 이제 어쨌든 지금 당 지도부가 있지 않습니까? 당 예, 지도부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거를 보수 언론의 프레임을 그것의 세례를 받기 전에 네. 먼저 앞서서 그거를 파악하고 또 행동하고 모색한 그런 국민과 당원들도 있지 않았을까, 깨어있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아니, 어떻습니까? 사실 원칙적으로는 그게 더 우선인데요. 네네네. 원칙적으로는 네. 가장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릴까 막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네네. 말하자면 지금 민주당이 네. 우리나라 정당 역사에서 민주당이 처음으로 대중적 이념 정당의 형태를 갖는 첫 번째 네. 사건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노사모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민주당은 다른 보수 정당과 똑같이 간부 정당이었습니다. 네네네. 간부 정당이었는데 노사모가 등장한 뒤로 당원과 간부 간에 끝없는 충돌이 있어 왔어요. 네네. 그 충돌이 있어 왔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당원이 승리하기도 하고 네. 또는 간부들, 다시 말하면 의원 중심이죠. 의원들이 승리하기도 했는데 네. 그 과정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으면서 지금 이번 공천 과정에서 확실히 민주당은 당원이 주인이다. 그 당원이 결정하면 의원은 그걸 실행하는 도구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정치학적으로 말하면, 정치 철학적으로 말하면 그걸 대중적 이념 정당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당원이 중심인 거죠. 말하자면 의원 중심의 정당이 아니라 네. 당원 중심의 정당 체계는 우리 역사에서는 그동안 그래요.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사실 이렇게 많은 현역이 전국적으로 우수수수 떨어지는 경우 잘 못 봤습니다. 없죠. 그런데 네. 그것을 네. 확실하게 당원이 네.
이제 주인이다. 음. 마치 오마이 신문이 오마이 TV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시민이 기자다 네. 하는 것처럼 이제 모든 당원이 당주다. 네. 당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네.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첫 사건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것에 음. 큰 흐름이 네. 있는데 네. 그걸 도와준 것 중에 하나가 오히려 그걸 격파하려고 하면서 끝없이 노력했던 네. 보수 우파의 프레임이 오히려 그걸 도와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뭐 새로운 미래인가요? 이름도 잘 네. 모르겠는데 그 이낙연 전 대표, 전 네네. 국무총리가 광산 갑에서 출마를 했어요. 네네. 지금 뭐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거의 영향력이 없다고들 얘기하지만 현지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도움을 받아서 국회의원도 하시고 국무총리도 하신 이낙연 네. 전 대표가 네. 이런 상황으로 정치를 마무리 짓는 건 참 슬픈 일인 것 같아요. 네. 특히 그래요. 광주 전남의 유권자들이나 주민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왜냐하면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래로 네. 광주의 마음과 아픔과 기대를 네. 중앙 정치에서 네. 표현할 수 있다고 믿어온 몇몇 안 되거든요, 정치인들이. 네. 거의 없거든요. 그나마 이분이 총리 시절에 대권 후보로까지 각광받을 정도로 광주 사람들이 또는 전남 사람들이 또는 전북 사람들이 보기에 네. 호남의 아픔을 이해한 그런 정치인으로서 또 호남의 기대를 네. 알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중앙 정치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가는 수 있다고 믿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지난번 대선에서부터 큰 배신감을 느낀 거거든요. 네. 큰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번에 광주 광산 을인가요? 갑인가요? 을인가요? 광산을. 출마하신 것은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 중앙정치 총리가 되신 이후로 네. 지역의 정서와 이분의 정신세계가 이미 끊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풍선이 있으면 옛날에는 풍선이 밑에가 이 지역에 풍선이 끈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낙연 대표가 만약에 이번에 안 나오고 또는 전국구로 나가서 국회의원을 또 한 번 한다든가 그러면 이후 대권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본인 스스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잖아요. 네. 저는 이번에 나오신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참 고마운 일이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확인을 꼭 이번에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의 본질, 우리 박구용 교수님이 보시는 본질 짧게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예, 총선이나 대선은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프레임 싸움인데요. 저쪽에서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 또는 심판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프레임을 바꾸려고 노력해도 어떤 정치공학자, 어떤 전문가들이 덤벼도 이건 바뀔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구영 교수님 늦은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